그냥 하루 잠깐 외로움 좀 피해보려고 했어요. 3만 원에 밥도 주고 월미도 바다도 보여준다는 전단지.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희 씨,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날 거기 있던 사람 저였어요. 그냥 바다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바다보다 더 깊은 게 거기 있더라고요. 노년을 유혹한 3만 원짜리 여행. 그 속에 숨겨졌던 진짜 이유, 이 이야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아무나 꺼낼 수 없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반찬 가게에서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김치 썰고 미역국 데우고 튀김 기름을 바꾸는 일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저만 유독 지치더라고요.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마음은 쉽게 무너졌어요. 그날도 마감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좁은 연립주택의 현관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온기가 반겨졌죠.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물 한 잔 마시며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그 순간 몸보다 더 무거운 허전함이 가슴을 눌러왔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결혼해서 대전으로 내려갔고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것도 요즘엔 힘들어졌죠. 남편과 이혼한 지도 어느덧 15년. 그 뒤로는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씻고 나오다가 무심코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병원 대기실에서 챙겨온 건강 잡지에 끼워져 있던 전단지였죠. 처음엔 그냥 버리려다 글자가 눈에 걸렸어요. 월미도 유람선 관광 플러스 점심 식사 3만 원 선착순 전화 예약. 처음엔 피식 웃었어요. 요즘 뭐가 3만 원이냐고 하지만 어쩐지 손이 멈추더라고요. 뻔한 건강 설명회겠지 싶으면서도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마음이 스쳤어요. 그냥 바다나 한번 보고 오고 싶었어요. 그 바다는 몇 년 전 딸아이 결혼식 끝나고 혼자 버스를 타고 인천 앞바다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나 봐요. 그때도 조용히 앉아 바다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물이 출렁일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던 그 기분. 전단지를 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늦은 밤이라 망설였지만 조용히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 네, 예약하실 수 있어요. 내일 오전 8시까지 시청 앞 문화광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점심도 나오고 유람선도 타요. 상냥한 목소리. 하지만 어쩐지 너무 익숙한 톤이라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도 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은 오랜만에 손톱을 다듬고 다림질해 놓은 옷을 꺼내봤어요. 많이 입던 옅은 연보라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꾸미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고른 옷이었죠. 정희야, 너가 너를 좀 데리고 다녀라.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적은 없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별것 아닌 전단지 하나가 제 일상에 작은 파문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오산에서 시청 앞 문화광장까지 가는 길이 어쩐지 더 낯설게 느껴졌죠. 노란색 관광버스가 멀리서 눈에 들어왔을 땐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돌아가기엔 이미 옷도 입었고 화장도 살짝 했고 무엇보다 이젠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바다만 보고 오자. 다른 건 기대하지 말고. 버스 앞에는 흰 점퍼를 입은 젊은 가이드가 활짝 웃으며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말끝마다 붙는 상냥한 웃음이 어쩐지 익숙했고 익숙해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차례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들 열댓 명이 삼삼오오 서 있었죠. 혼자 온 사람도 많았고 둘씩 짝지은 사람도 있었지만 표정은 대부분 조용하고 말이 없었어요. 명단을 확인한 후 버스에 오르자 이미 앞쪽 자리는 거의 다 찼고 제 자리 번호는 맨 뒷좌석 창가였어요.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점퍼에 목도리를 둘러맨 남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는 제가 앉는 걸 느끼고 살짝 고개만 끄덕였죠. 머리는 반쯤 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정면을 보는 눈빛이 꽤 단단해 보였고 무뚝뚝한 인상이라 조금 긴장됐어요. 기사가 아니네. 일반 승객인가?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지? 그는 말이 없었고 저도 먼저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가이드는 앞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미도로 떠나는 힐링 여행입니다. 유람선도 타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건강 정보도 받아가시고 아주 유익한 하루 되실 거예요. 활기찬 설명은 이어졌지만 가이드의 멘트가 어쩐지 광고통 같았어요. 말의 리듬이 일정했고 마치 암기한 것처럼 술술 나오는 느낌. 그게 낯설고 또 익숙했죠. 예전에 친구 따라갔던 화장품 설명회랑 똑같았거든요. 가이드는 연신 기대되시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를 외쳤지만 버스 안엔 박수도 웃음도 없었어요. 그냥 창밖만 보는 사람들. 저도 그중 하나였죠. 그때 앞쪽에서 가이드가 도시락 봉투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생수 한 병, 김밥 한 줄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제 차례가 왔을 때 도시락이 떨어졌는지 제 손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 죄송해요. 하나 더 있을 텐데 잠시만요. 가이드는 좌석 뒤쪽을 뒤적이다가 어정쩡한 미소만 지었죠. 아, 좀 이따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앞자리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 순간 제 옆자리 남자가 조용히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김밥을 반쯤 먹고 있었는데 자신이 먹던 걸 내미는 게 아니라 미리 싸온 듯한 작은 도시락과 캔 음료를 건넸어요. 순간 놀라고 또 미안하고 어색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혼자 먹기도 많아요. 그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 남자의 말투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어요. 마치 예전에 공장에서 듣던 기계 수리하던 사람들이 하던 말투. 뚝뚝. 짧고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결이 느껴졌어요. 버스는 서서히 고속도로에 접어들었고 그 남자와 저는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싫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옆자리에 앉은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마음속에 피어났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린 버스는 월미도 유람선 선착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빠졌어요. 가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이크를 들고 말했죠. 여러분, 유람선은 오후 일정이에요. 먼저 간단하게 건강 강좌 하나 듣고 갈게요. 요즘은 면역력이 생명이잖아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역시 이 여행도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구나 싶었죠. 제 자리를 다시 고쳐 앉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그냥 바다만 보고 오자. 기대는 하지 말자. 버스는 곧 어색한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멈췄어요. 청해바이오 건강회복센터. 유람선 그림도 파도도 없는 회색빛 철제 창고 같은 건물이었죠. 모두가 내리라는 가이드의 말에 승객들이 하나둘씩 우물쭈물하며 일어났어요. 그때 옆자리의 남자 태섭 씨가 조용히 중얼였죠. 2시간쯤 걸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셨어요? 대충은요.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어요. 알고도 온 건가? 아니면 이 사람도 나처럼 실망한 걸까? 안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정면에는 흰 가운을 입은 강사가 서 있었고 좌우엔 건강식품 포스터와 샘플 진열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좌석은 반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지정된 자리에 앉았죠. 옆자리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는 벌써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차는요. 그냥 차가 아닙니다. 혈관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자연 발효차예요. 이 한 잔이면 하루가 달라져요.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5분, 10분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정신없이 움직이는 파도처럼 분위기가 변했죠. 이 제품은 오늘만 6개월분 98만 원입니다. 효도 선물로 최고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 순간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곧 상담원이 다가가 무언가를 설명했고 그 아주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죠. 속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이 이렇게 교묘하게 가격표를 달고 팔리는 장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마치 TV 홈쇼핑에서 본 장면 같았어요. 그곳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할머니, 이거 인터넷에서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손주들이랑 상의해 보시고 구매하세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고민하던 표정으로 지갑을 가방에 다시 넣으셨어요. 그 순간 강사의 표정이 굳더니 가이드를 힐끗 쳐다봤고 가이드는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졌어요. 무시했어요. 그런 눈빛 따위에 흔들릴 만큼 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그때 정면에 앉아있던 태섭 씨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이 공간에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감정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다니. 1시간 50분이 흘렀고 드디어 강의는 끝났어요. 가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자, 이제 우리 월미도로 출발해 볼까요? 바다 보러 가야죠. 여러분 기대되시죠? 기대요? 글쎄요. 지금 제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길 진짜. 내가 떠나고 싶은 곳이 따로 있길. 그리고 그 다른 길은 그 남자의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청해센터를 빠져나올 땐 이미 오후 2시가 넘었어요. 다들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고 가이드는 여전히 활기차게 말했죠.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바다로 가볼까요? 월미도 유람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운 없이 버스에 올랐어요. 누군가는 건강식품 샘플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예 눈을 감고 앉았죠. 저도 말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어딘가 찝찝했죠. 그때 옆자리에 다시 앉은 태섭 씨가 조용히 캔커피 하나를 건넸어요. 아까는 고마웠습니다. 괜히 손들기 힘들었을 텐데.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어르신들 상대로 그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없이 창밖을 보며 중얼이듯 말했죠. 이런데 몇 번 따라온 적 있어요. 줄이 막힌 버스 점검해달라고 해서 왔다가 설명회라는 게 이런 건 줄 처음 알았죠. 그제서야 조금씩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대체 뭘 하길래 이런 여행을 여러 번 봤다는 건지. 버스 기사신가요? 아니요. 저는 공장 다닙니다. 기계 고치는 사람이에요. 설비 쪽. 오늘은 버스 수리해주는 친구 부탁으로 따라온 거고요. 공장, 설비, 왠지 모르게 익숙한 단어들이 튀어나오자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혹시 예전에 구로 쪽 공장 다니셨어요? 전자부품 조립 쪽으로요? 아, 네. 구로공단요. 거기 한 10년 넘게 있었어요. 87년도에 거기서 일했어요. 87년도.
그 해는 공장에 정전사고가 있었던 해였어요. 갑자기 기계가 멈추고 불도 꺼졌던 날. 그때 나랑 다른 동료 한 명이 기계 안에 낀 부품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 갇혔던 기억. 혹시 그때 기계방으로 들어온 분, 그때 내가 고마워요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세요? 그 말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정희 씨였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움, 놀람, 반가움. 그리고 오래된 인연이 마치 먼지가 쌓인 책갈피처럼 펼쳐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말없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웃는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어딘가에서 뚝 끊겼던 기억이 다시 이어졌어요. 그날의 공장 냄새, 땀 냄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저를 꺼내줬던 한 남자의 손.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유람선을 타기도 전에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여행이 그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으리란 걸 그 순간 느꼈어요. 유람선은 월미도 항구를 떠나 천천히 바다 위를 미끄러졌어요. 바닷바람이 볼을 스치고 파란 수면 위에 햇살이 반짝였죠. 배낭간에 기대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옆에 태섭 씨가 조용히 섰어요.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아까 그 얘기요. 정전 사고 때 왜 기계방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가도 됐는데 그냥 누가 소리치는 게 들리니까 그때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나왔을 때 나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나왔어요. 고맙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게요. 저도 그 말이 낯설더라고요. 그날 처음 누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거였어요. 처음 고맙다 들은 게 그거였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을까 싶었죠. 그 말 그땐 급하게 했지만 지금 다시 할게요. 그날 고마웠어요. 정말로. 저도 다시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 순간 파도 소리도 갈매기 소리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묘한 정적 속에 둘 사이에 오래된 빛 하나가 갚아지는 듯한 느낌. 그가 갑자기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 건 아닌데 그냥 챙겨뒀던 건데 봉투 안에는 반접힌 작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작업복 입은 젊은 시절의 정희와 동료들이 함께 찍힌 단체 사진.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사진 속의 내 얼굴은 지금보다 30년은 젊었고 웃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그 시절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냥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 사진 나도 갖고 싶어요. 혹시 복사해 줄 수 있나요? 원본 드릴게요. 저는 기억에 남았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어요. 기억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 실물보다 마음에 남긴 게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 그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잠시 후 유람선이 선착장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다시 버스로 향했어요. 가이드는 여전히 경쾌한 목소리로 자, 이제 간단한 기념품샵 들렀다가 돌아갑니다. 라고 외쳤지만 정희는 그냥 조용히 차창 밖만 봤어요. 여행이 끝나간다는 게 아쉽다기보다 이 사람이 떠나버릴까봐 그게 더 아쉬웠어요. 이 짧은 만남이 그냥 하루짜리 기억으로 남을까봐 마음이 조금 조급해졌어요. 기념품 샵에 들렀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물건을 고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흔한 자개 거울, 싸구려 파스, 기념품 명패, 형식적인 코스에 다들 지쳐 있었죠. 정희는 가방끈을 꼭 쥐고 조용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유일하게 손에 쥔 건 작은 자수 손수건 하나. 흰 천에 연보라 꽃이 수놓인 손수건. 딱히 쓸데도 없지만
괜히 손이 갔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이걸 왜 사는 거지? 누구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매대 건너편에서 태섭이 작은 물병과 작은 책갈피 하나를 들고 계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도 누군가에게 줄 건가?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혹시 몰라서 사두는 건가? 정희는 그를 뚫어지게 보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 따라갔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죠. 아까 그 손수건요. 이거 그냥 받으세요. 저요?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냥 저도 옛날에 이런 손수건 하나 선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때 참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예요. 태섭은 멈칫하더니 천천히 손수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없이 가방 안에 넣었죠.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정희는 뭔가 서로가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버스는 다시 고속도로에 올랐고 햇살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어요. 조수석 옆자리에 가이드가 졸고 있는 틈에 태섭은 작게 입을 열었어요. 정희 씨는 오늘 어땠어요? 솔직히요? 바다 빼고는 다 별로였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말에 태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조용한 동의가 정희에겐 누군가와 마음이 맞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게 했어요. 잠시 후 버스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7080 음악. 기타 선율이 부드럽게 흐르고 낡은 사랑 노래 가사가 가슴에 닿았죠. 이 노래 알아요? 예전에 야간조 끝나고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듣던 노래예요. 그때도 이 노래 나오면 다들 괜히 담배 하나씩 더 피고 그랬죠. 그만큼 집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두 사람. 음악, 햇살, 그리고 그 조용한 동행 속에서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조용히 감쌌어요. 바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온기를 기억하고 싶어서였는지. 이런 감정 나만 느끼는 거 아니겠죠? 버스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이 끝나기 전에 그 마음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버스는 어느새 다시 도심에 들어섰어요. 오후 늦은 햇살이 고층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되어 창밖은 노란빛으로 물들었죠.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이드는 피곤한 듯 잠깐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요. 승객들 대부분은 눈을 감았거나 창밖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도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붐비는 거리,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버스의 리듬 모든 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오늘은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시간이 아쉽다.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순간 옆자리에서 태섭 씨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요. 기념품 샵에서 샀던 거. 책갈피예요. 드릴 분은 없어서. 정말요? 그럼 제가 선물 받은 건 두 번째네요. 정희는 손수건보다 작고 얇은 자개 책갈피를 천천히 펼쳐봤어요. 자개 위에는 붓글씨로 적힌 글귀 하나. 늦게 핀 꽃이 가장 오래 간다. 그 문장이 마음에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좋은 말이네요. 이 말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라.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희는 그 말 속에 자신을 향한 다정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는 것. 버스가 시청 앞 문화광장에 도착했을 때 하차 순서대로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지막 계단을 내려올 즈음 태섭이 뒤에서 조용히 따라 내려왔어요. 씨, 혼자 가시죠. 네. 지하철 2 정거장이에요. 태섭 씨는요? 저는 여기서 버스 타요. 가깝진 않지만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직 끝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정희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그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밥 한번 드실래요? 그래요. 좋아요. 시간은 언제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죠. 태섭은 짧게 인사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고 정희는 지하철 계단 앞에서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바다를 본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을 건 이 사람의 뒷모습일 거라는 확신.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그가 준 책갈피를 조심스럽게 사진 찍어 저장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진 제목을 이렇게 썼죠. 그 사람 첫 선물. 여행은 끝났지만 어쩌면 그날부터 진짜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여행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점심시간엔 미역국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지난주 월미도 바닷바람을 떠올리곤 했죠. 사진첩 속 그 사람 첫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갈피 사진도 몇 번이나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연락처 하나 묻지 않았다는 걸 이상하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건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게 좋을 수도 있지. 그날도 평소처럼 일 마치고 시장에 들렀어요. 시금치 한 단, 마늘 한 적, 무 2개, 검은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돌아가는 길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목이 반쯤 올라온 회색 점퍼, 왼쪽 어깨에 살짝 내려앉은 작은 가방끈, 그리고 그 사람 특유의 느릿한 걸음걸이. 설마? 그 사람이 돌아서며 마트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 여기서? 정희 씨, 진짜 여기 사셨어요? 마치 누가 옆구리를 콕 찌른 듯 묘하게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반가운 그 느낌. 그러게요. 여기가 제 단골 시장이에요. 태섭 씨는요? 여기 설비 일 있으면 가끔 와요. 근처 식당이나 가게들 고장나면 제가 불려오거든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멀지 않다는 것도 가끔 같은 거리를 걷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게 설레는 일이었어요. 태섭은 손에 들고 있던 검정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배달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정희 씨 시간 괜찮으세요? 정희는 무심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론 빠르게 뛰는 심장을 달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오늘은 저녁 반찬도 샀고 괜찮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태섭이 옆걸음으로 서서 자연스럽게 정희 옆을 걷기 시작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몇 걸음 사이의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걸어간 길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재래시장 골목이었고 겨울 해는 조금씩 저물고 있었죠. 노란 붕어빵 불빛, 순댓국집 연기, 그리고 저녁밥 냄새 속에서 태섭이 문득 말했어요. 지난번 말한 그 밥, 오늘 먹고 갈래요? 이왕 이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시장 안쪽 자그마한 해장국집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낡은 간판, 따뜻한 국물 냄새, 허름한 테이블 위로 놓인 은색 물병. 다정하진 않아도 편안한 느낌. 정희는 따끈한 국밥 한 숟갈을 뜨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먹는 밥이 왜 이리 따뜻하지? 그날 저녁 그저 우연이었던 만남이 누군가의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시작이 될 줄 정희는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국밥집 문을 열자 묵직한 솥뼈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밥 짓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따뜻함이 마치 오래된 이불 속처럼 편안했죠. 여기 괜찮은데요? 이런데 진짜 맛집이죠. 점심도 못 드셨다면서요. 이런 날은 뜨거운 게 제일이에요. 자리에 앉고 양은 그릇에 담긴 국밥이 나왔어요. 국물 위에 고춧가루 살짝, 부추김치 하나 얹어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뱃속부터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가슴까지 올라오는 기분. 긴 하루 끝에
이 한 숟갈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깨우는 듯 했어요. 진짜 맛있네요. 이거 먹으니까 괜히 울컥해요. 매워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랑 같이 먹는 밥이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죠. 그 짧은 동의가 정희에겐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어요. 식사 중 태섭이 물었어요. 정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끝나고 조금 벌어도 하루가 빨리 가서 좋아요. 대단하시네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고생은 익숙하니까요. 젊을 때부터 그래왔거든요. 구로공단에서 12년, 애들 키우면서 혼자 산 지는 이제 곧 20년이에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죠. 하지만 익숙해져요. 처음엔 눈물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턴 그 감정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눈빛. 저도 그래요. 처음엔 이혼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게 되더라고요. 일하고 밥 먹고 잔다. 그게 하루. 두 사람의 삶은 다르면서도 닮아 있었어요. 긴 외로움, 묵은 상처,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사연들이 국밥 속 김처럼 천천히 피어올랐죠. 잠시 후 정희가 물었어요. 태섭 씨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롭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심한 듯 다정했어요. 누군가를 향해 천천히 열리는 마음은 이렇게 조용히 말을 꺼내는구나 싶었죠. 식사가 끝나고 정희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태섭이 손을 내밀었어요. 밥 사기로 한 건 저였어요. 저한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럼 다음은 제가 살게요. 설렁탕 어때요? 설렁탕 좋죠. 가게를 나오니 하늘엔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도심 불빛에 가려 잘 안 보이던 그 별이 오늘따라 또렷하게 반짝였죠. 그날 밤 정희는 혼자 걷는 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었구나. 설렁탕 약속은 그 후 일주일 동안 정희의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어진 말이었어요. 일상이 특별히 바뀐 건 없었지만 그 기다림이 일상의 온기를 남겼죠. 그날도 반찬 가게에서 마감을 끝내고 홀로 늦은 퇴근길에 올랐어요. 분홍빛 가로등 불빛 사이로 손에 들린 검정 비닐봉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 가게 앞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사람 하나가 보였어요. 목을 반쯤 올린 회색 점퍼, 한 손엔 보온 도시락 가방. 그 사람 태섭 씨였어요.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그날 설렁탕 얘기했잖아요. 오늘 좀 추워서 미리 끓여봤어요. 점심에 끓여서 아직 따뜻할 거예요. 그 말에 정희는 한참이나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도시락 가방을 건넸고 정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이러시면 제가 진짜 밥 사드려야겠네요. 그런가요? 그럼 꼭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 작은 도시락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온 정희는 씻기도 전에 보온 뚜껑을 열었어요.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 호박, 두부, 표고버섯, 파,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멸치 다시향.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봄받는 느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혼자 있는 시간은 익숙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밥을 받는 건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자 그의 손길이 혀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희는 출근길에 작은 봉투 하나를 준비했어요. 비싸진 않았지만 오산시장 구석에서 산 수세미와 장갑 세트. 그 사람의 손이 늘 거칠어 보였거든요. 이걸로 손 좀 아껴요. 그 말이 어쩌면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정희는 약속 장소였던 구청 옆 설렁탕집 앞에서 태섭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회색 점퍼가 보이자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었죠. 배고프셨죠? 오늘 제가 쏩니다. 기다렸습니다. 식당에 들어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작은 거예요. 요즘 손이 좀 거칠어 보여서 아, 이런 선물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 정희는 느꼈어요. 이 관계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받으려 하고 있구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정희는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라도 살며시 부드럽게 불어와요. 그날도 바람은 차가웠지만 거리의 나무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정희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섭과 함께한 조용한 밥 한 끼, 그리고 어떤 말 없이 걷는 거리는 그녀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소한 대화와 눈빛, 그 모든 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정희는 퇴근 후 태섭과 약속을 했어요. 산책을 하자고. 비가 온 뒤 길이 미끄럽긴 했지만 봄이 오는 길목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기분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랜만에 같이 걸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한동안 혼자서만 걸었으니까요. 누군가랑 걷는 건 정말 다르네요. 서로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렇게 서서히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해져 갔죠. 길가에 핀 벚꽃 한 송이를 보며 정희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동안 너무 빠르게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겨우 봄이 온 거군요. 그 순간 태섭이 조용히 나무 밑으로 다가가서 손끝으로 꽃을 하나 따서 정희에게 건넸어요. 이거 정희 씨한테요. 저한테요? 그냥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작은 꽃 한 송이에 담긴 마음이 정희에게는 큰 위로와 따뜻함으로 느껴졌어요. 꽃잎은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서로의 마음을 가만히 물들이고 있었죠. 정희는 꽃을 손에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이 꽃처럼 저도 조금씩 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 대답에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연결되면서 어쩌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내 인연이었나 봐 라는 생각이 들었죠. 둘은 그날 한참을 걸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쉬웠죠. 태섭 씨, 우리 계속 이렇게 걷고 싶어요. 그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태섭은 정희의 손끝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끝은 차가운 듯 따뜻했어요. 그 작은 손끝이 점점 따뜻하게 느껴졌죠. 벚꽃이 흩날리는 그 길을 걸으며 정희는 조금씩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벚꽃이 떨어지기 전에 그 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정희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 꽃이 피어난 자리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많은 꽃들이 필 것 같다는 믿음. 4월의 끝자락 도심의 벚꽃은 이미 바닥에 내려앉았지만 강원도에는 막 피기 시작한 봄 기운이 퍼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스스로 계획한 짧은 여행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전단지도 가이드도 없었죠. 그저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길만 있었어요. 차 끌고 어디 멀리 가보는 건 처음이네요. 내비게이션도 잘 못 보는데 정희 씨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네요. 조용한 국도 위를 달리는 중고차 안에서 창밖엔 노랗게 핀 유채꽃과 푸른 하늘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태섭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 월미도 갈 땐요. 정말 그냥 바다만 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말 안 하고 울 수 있는 곳. 그런 느낌? 그런 마음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바다만 보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그 바다보다 정희 씨 얼굴이 더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 말에 정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일 줄 몰랐어요. 정동진 근처 작은 해안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둘은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바다는 그날따라 조용했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발끝을 간지렸죠. 정희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이처럼 웃음이 났죠. 이 느낌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전엔 해수욕장 가면 꼭 신발 벗고 뛰어다녔는데. 그러다 모래에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 끝자락 낡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가방 안에서 꺼낸 컵라면 2개와 삶은 달걀, 주먹밥이 그들의 오늘 점심이었어요. 우리 진짜 여행 온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코스 없는데도 왜 이렇게 좋죠? 정희 씨가 있어서 그래요. 혼자였다면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끝났을 거예요. 말이 많지 않아도 그의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 한복판에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컵라면에 김이 올라오는 동안 정희는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진짜 여행 같다는 거요. 우린 그냥 지도 없이 계속 가는 중이라는 거. 그래서 동행이 필요한 거겠죠. 갈 길을 같이 헤매줄 사람. 그 말에 정희는 그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죠. 태섭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 손길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씩 흩어졌어요. 점심을 마치고 둘은 바다 옆 정자에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핸드폰 앨범에 저장하면서 폴더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진짜 여행. 그날의 파도는 그저 밀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희 마음속으로 조용히 사람 하나를 데려다 주고 있었죠. 정동진에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여전히 새벽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태섭은 공장 수리를 다니며 바쁘게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날이 어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정희는 출근길에 문득 웃음을 지었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없는 메시지 목록.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오늘은 감자탕 어때요? 괜찮으시면 퇴근길에 시장 앞에서 봬요. 어제 된장찌개 다시 해봤어요. 이번엔 싱겁게요. 이름이 없어도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그 마음은 조용히 삶의 리듬에 녹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시장 끝 골목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태섭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소주 한 병, 그리고 막 튀겨나온 오징어 튀김. 우린 참 이상하죠. 연인도 부부도 친구도 아닌데 이렇게 자주 봐요. 이 나이에 관계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이면 되는 거죠.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땐 애틋함으로, 젊을 땐 확신으로, 중년엔 책임으로 사랑을 나눴지만 지금은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태섭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마차 옆 화단에서 무언가를 꺾어왔어요. 노란 민들레 한 송이. 꽃집은 못 갔지만 그래도 뭔가 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게 더 고마운 거예요. 그 꽃은 작고 흔한 것이었지만 정희는 그날 그 꽃을 책갈피 속에 조심스럽게 눌러두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자신의 낡은 다이어리에 짧은 메모를 남겼어요. 누군가와 함께 늙는다는 건 매일이 잔잔하게 깊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그날 태섭과 찍은 사진을 붙였어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은 벤치, 그 위에 핀 노란 봄꽃들. 그들은 손을 잡지도 서로를 부르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한 발자국 옆에 있었어요.
한 번도 연인이라 말한 적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는 거라는 걸 이 나이에 알게 됐어요. 그날 월미도로 향하는 3만 원짜리 관광버스에 올라탄 건 단지 지친 하루를 도피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나를 알아봐준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은 몰랐죠. 이제 그들은 이름 없는 관계지만 서로의 하루를 기다리고 같은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서로를 살아가는 중이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따뜻한 마지막 봄이 될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름조차 없는 인연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어느 날 우연히 건넨 한마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밥 한 끼. 삶은 그렇게 아주 작고 소소한 순간들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따뜻해지는 법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다가와준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억할게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